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거주하는 모건 가족은 혹독한 겨울 추위와 씨름하던 중 한국식 온돌이라는 생소한 난방 시스템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겨울이 되면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흔하고 습한 공기 탓에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쓰던 기존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캐나다의 대다수 가정처럼 모건 가족은 중앙 난방 시스템을 사용해 집 전체를 데우고 있었는데, 문제는 히터가 작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건조함이었습니다. 히터가 돌아가는 동안 집안 공기는 금세 건조해져 가족들은 항상 가습기를 틀어야 했고, 정작 히터가 꺼지면 금방 차가워지는 방 안 때문에 매일 두꺼운 양말과 담요를 껴안고 지내야 했습니다. 특히 새벽에는 한기가 심해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도 종종 춥다고 불평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모건 부부는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던 큰딸 클로이가 고등학교 프로젝트로 준비하던 영상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한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온돌 시스템이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맨발로 바닥을 걸어 다니며 따뜻함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직접 열을 전달하는 난방 방식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들의 관심은 순식간에 끌렸습니다. 모건 씨는 첫인상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식 온돌이 단순히 다른 종류의 난방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볼수록 이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한국 사람들의 지혜라는 걸 알게 되었죠. 특히 북미의 히터와는 완전히 다른 따뜻함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모건 씨는 바로 리서치에 돌입했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를 뒤지며 온돌의 작동 원리와 장점을 공부했고, 한 블로그 글에서 온돌은 바닥 전체를 데우기 때문에 집 안 구석구석 동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반면 캐나다식 히터는 한 곳에서 뜨거운 공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방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고 공기가 계속 순환하면서 먼지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죠. 하지만 온돌을 집에 설치하는 건 다른 이야기였어요. 우리 같은 캐나다 가정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모건 가족이 처음부터 온도를 진지하게 검토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한국식 난방 시스템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해도 그들의 집 구조에 맞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캐나다에서 온돌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설치해주는 업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죠. 그러던 중 모건 씨는 지인의 소개로 밴쿠버에서 작은 리모델링 회사를 운영하던 한국계 캐나다인 사업가 앤드류 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앤드류는 한국식 온돌 설치 경험이 많았던 사람으로 몇 차례 캐나다 주택에 온돌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앤드류와의 첫 상담에서 모건 씨는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온돌이 우리 집처럼 오래된 목조 건물에서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 히터와 병행해서 쓸 수도 있나요? 앤드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거나 전기 패드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캐나다 가정에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요. 특히 난방 효율이 뛰어나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건 씨의 마음이 점점 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건 가족은 거실에 모여 온돌 도입 여부를 두고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 소피아는 처음에는 비용 문제를 걱정했지만, 앤드류가 보여준 견적서에는 생각보다 합리적인 설치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춥다고 불평하던 새벽 시간도 훨씬 쾌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큰딸 클로이도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온돌이 있으면
저는 더 이상 침대에 난방 담요 깔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한국처럼 맨발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온돌 설치를 결정한 모건 가족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앤드류와 함께 세부 계획을 세운 뒤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설치 방식은 수작업으로 온수 파이프를 바닥 아래에 설치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었고, 이를 위해 집 바닥을 걷어내야 했습니다. 모건 씨는 예상보다 큰 공사 규모에 적잖이 놀랐지만 앤드류가 차근차근 설명해준 덕분에 믿음을 가지고 공사를 지켜봤습니다. 기존 난방 시스템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돌은 히터와 병행해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온돌의 장점을 직접 느껴보신다면 히터를 거의 쓰지 않게 될 겁니다. 앤드류의 말은 신뢰를 더했습니다. 온돌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첫 번째 난관은 오래된 목조 건물의 구조였습니다. 모건 씨의 집은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바닥 틈새마다 예상치 못한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닥 아래 단열재가 제대로 깔려 있지 않아 온수 파이프가 열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단열이 부족하면 온돌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열이 아래로 새어나갈 테니까요. 앤드류는 상황을 설명하며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추가 단열재를 설치하는 작업은 예산을 약간 초과시켰지만 모건 가족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 시작한 일인데 여기서 대충 끝낼 수는 없잖아요. 소피아는 단호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건 가족은 앤드류와 그의 팀을 통해 한국식 온돌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온돌을 단순한 난방 시스템으로만 보지 않고 가족이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는 공간의 중심으로 여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앤드류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따뜻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거나 가족끼리 바닥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기도 해요. 겨울이면 온돌 위에서 감기를 이겨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를 듣고 소피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도 이제 바닥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겠네요. 가끔은 이렇게 새로운 문화와 생활 방식을 도입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 같아요. 공사가 끝나고 온돌이 처음 가동되던 날, 모건 가족은 기대와 긴장 속에서 바닥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차가웠던 바닥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가족들은 바닥에 앉아 손을 대어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클로이는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정말 따뜻해요. 이제 맨발로 다녀도 하나도 춥지 않겠어요. 모건 씨도 바닥에 앉아 눈을 감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꿨던 거야. 추위에서 벗어나 이렇게 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 정말 좋다. 하지만 온돌의 장점만큼이나 큰 위기가 곧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은 모건 가족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온돌 공사가 끝나자마자 모건 가족은 곧바로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난방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히터를 켜면 전기세가 급격히 올라갔지만 온돌은 가동된 이후에도 전기 계량기가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소피아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난방비 걱정 때문에 항상 히터를 조심히 켜곤 했는데 온돌은 훨씬 경제적이네요. 앤드류는 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한번 바닥을 데우면 열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덕분에 온도를 자주 조절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열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집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건 씨가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온돌 가동 첫 주에 난방비가 약 30%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히터가 공기를 순환시키며 소비하던 에너지
대비 온돌의 효율성이 훨씬 높았던 겁니다. 가족들은 그 결과를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돈을 낭비했던 걸까요? 이 온돌이야말로 집안의 혁신이에요. 온돌은 단순히 난방 방식의 변화를 넘어 모건 가족의 생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바닥이 차가워서 아이들은 주로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편안히 누워 책을 읽거나 게임을 즐기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저녁 시간에 거실에 모여 온돌의 따뜻함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소피아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이 저녁마다 거실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어요. 온돌 덕분에 단순히 집이 따뜻해지는 걸 넘어서 진정한 가족의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클로이는 온돌의 매력을 SNS에 공유하며 한국의 난방 문화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정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식 온돌은 정말 대단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춥던 겨울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특히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한국의 기술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온돌이 가져다준 편안함도 잠시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닥쳐오며 새로운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건 가족이 온돌 난방의 효율성과 따뜻함을 만끽하는 동안 이들의 선택은 이웃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은 기후 특성상 겨울철 난방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건 씨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온돌 난방은 가장 주목받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바닥이 정말 따뜻하네요. 히터는 건조한데 여기선 공기가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웃 중 한 사람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나요? 우리 집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건 씨는 기쁜 마음으로 온돌의 장점을 설명하며 이것이 한국에서 발달한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설치 이후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히터 소음도 없고 난방비도 많이 줄었답니다. 클로이는 친구들에게 직접 바닥에 앉아 보라고 권하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한국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지도 몰라요. 이처럼 온돌은 모건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 사이에서도 점점 큰 관심을 끌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한국식 난방 문화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단순히 설치만 한다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용법을 익히는 데 있어서도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모건 씨는 온돌을 어떻게 설정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모건 씨는 밤마다 온도를 높게 설정해두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닥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가족들이 밤새 불편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앤드류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기본 원칙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바닥 전체가 데워지는 방식이라 히터처럼 빠르게 뜨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장시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니 너무 높은 온도로 설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말을 들은 후 모건 가족은 조금씩 설정 온도를 조정하며 자신들에게 가장 편안한 난방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낮은 온도로도 집이 충분히 따뜻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사용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작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바닥의 일부 구역이 예상보다 덜 따뜻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건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앤드류와 협력하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온수 파이프의 밸브 설정이 잘못되어 열이 일부 구역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공사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를 통해 모건 씨는 온돌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처음엔 걱정스럽게 느껴졌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간단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문제도 우리 가족이 새롭게 적응해야 할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 지 2달쯤 되었을 무렵,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모건 가족은 온돌의 따뜻함 덕분에 한층 더 편안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모건 씨는 갑작스럽게 차가운 공기에 잠에서 깼습니다. 바닥에서 느껴지던 온기의 흔적은 사라졌고 집 안전체가 얼어붙을 듯한 추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모건 씨는 당황하며 바닥을 만져보았지만 그곳은 완전히 차가웠습니다. 급히 온돌 제어 패널을 확인했지만 온도는 정상이었고 이상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시간이었던 터라 바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기존 히터를 그냥 쓸걸. 모건 씨는 잠시 좌절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온돌이 편리하고 효율적이긴 하지만 혹시 시스템의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모건 가족은 갑작스러운 난방 중단에 각자 해결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소피아는 거실에 추가로 담요를 깔고 아이들에게 옷을 더 껴입히도록 했습니다. 클로이는 부모님과 함께 휴대용 전기 히터를 꺼내 방마다 설치했지만 집 전체를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모건 씨는 유튜브와 인터넷 포럼을 뒤지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온돌과 관련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결국 앤드류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잠시라도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찾기 위해 온수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보일러실을 점검하던 중 모건 씨는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보일러의 내부관이 얼어붙어 물 흐름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아, 이거구나. 너무 추운 날씨 때문에 보일러가 얼어붙은 거야. 앤드류가 그에게 조언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캐나다처럼 극한의 추위가 있는 지역에서는 보일러 주변에 단열재를 보강해야 해요. 온수 시스템의 유지 보수가 중요합니다. 모건 씨는 보일러를 점검할 때 단열재를 추가하지 않고 지나쳤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보일러를 서서히 녹이며 다시 가동할 수 있었고 몇 시간이 지나자 바닥에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위기는 모건 씨가 온돌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여겼던 상황이 결국 자신이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내 소피아와 대화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온돌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건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해 온 시스템인데 그들에게는 오랜 경험이 있었을 거야.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적응하는 과정일 뿐이야. 그날 이후 모건 씨는 보일러와 온수 파이프를 더욱 자주 점검하며 겨울철 추위에 대비해 단열재를 보강하는 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모건 가족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활기찼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넘어 그들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진 덕분에 가족들은 더 자주 함께 모였고 거실은 자연스레 집의 중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모두가 거실에 모여 온돌 위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을 즐기는 모습은 모건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온돌을 도입한 첫 해를 마무리하며 모건 씨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레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교훈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온돌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을 제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게는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바닥 난방 덕분에 모두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온돌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겠죠. 클로이는 온돌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에 대해 학교 발표를 준비하며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한국식 온돌의 매력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온돌 덕분에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이 정말 놀라웠어요.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온돌을 사용하는지 보고 싶어요. 모건 가족의 성공적인 온돌 도입은 그들의 이웃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처럼 추운 겨울을 보내는 지역에서는 온돌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모건 씨의 추천을 받고 온돌 설치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실제로 설치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앤드류는 온돌을 더 많은 캐나다 가정에 보급하기 위해 설치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가족이 더 가까워지고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만드는 기술이죠. 저는 한국의 온돌이 캐나다 전역에서도 사랑받을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모건 가족에게 온돌은 난방 시스템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온돌은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이며 배운 경험,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건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온돌을 통해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따뜻함을 더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죠. 만약 다른 가정이 저처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기회가 있다면 꼭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온돌이라는 시스템의 성공을 넘어 문화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 온돌이 캐나다 모건 가족의 삶에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와 따뜻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집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특별한 존재였죠. 모건 가족처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며 삶의 변화를 주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행복은 그만큼 크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